그리고 어제 법사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의결이 하나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오프닝 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른바 조의대 청문회 네. 의결을 했거든요. 네. 우리 선배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후에 법사위원들 몇 명 제가 전화 취재해서 나오겠습니까 하니까 5월에도 안 나왔는데 나오겠어요. 이제 이렇게 본인들도 아는 거죠. 근데 그러면 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를 지금이라도 꼭 강행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이유는 뭐냐. 무엇인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핵심은 여전히 5월 1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느닷없이 조의대 대법원장이 원래 4월 22일 오전 10시 소부에 배당했던 이 재판을 느닷없이 2시간 만에 전압으로 옮기고 예, 그리고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전압을 갑자기 그 이틀 만에 회의를 잡고 그날 표결 처리를 해서 이제 그것을 뭐 매불쇼 등에서는 사실상 이틀 만에 결정을 내려버린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종합하면 9일이죠. 4월 22일 날 해서 5월 1일 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5개월이 넘도록 우리 법원은 이렇다 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뭐 그리고 또 하나, 자료도 안 내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자료도 안 내고 입장 표명도 없고 그러면서 특히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입이 아파요 정말.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그 죄상을 다 외우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이럴 수 있겠다.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5월 1일 시점으로 돌아가서 당시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으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한 직위원 판사의 그 결정의 이유는 뭐며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소상히 따져봐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이니 뭐니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원이 나서서 먼저 이거는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위중한 사건이므로 이걸 전담으로 해서 판결할 수 있는 재판부를 별도로 꾸리는 게 좋겠다라고 자기들이 나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꼴랑 한다는 게 문제 지적이 되니까 25부에 판사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일반 사건은 네가 해. 그 사람이 하도록 한다. 이게 말이 되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의대 청문회를 통해서 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좀 살펴보겠다라는 건데 아마도 직위원 판사도 안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그 거론된 대법관들도 싹 다 안 나올 거고 네. 아마도 천대엽 청문회가 될 것 같다. 지난번에도 천대엽 행정처장 혼자 나와서 그렇죠. 나홀로 답변했죠. 그렇죠. 네. 모든 화살을 혼자 받는. 네. 제가 공익법무관으로 운이 좋게 판사는 아니지만 공익법무관으로 법원행정처에 있었는데 그랬어요? 네. 정말 거기 계신 구성원분들이 정말 스스로 자기 그 검열을 하고 엄청 조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훌륭한 그렇구나. 분들이 그리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그리고 진짜 기자분이랑 전화 통화 하나도 정말 조심해서 하려고 하고 외부에서 어떻게 비칠까를 그렇게 조심하는 분들인데 저는 그런 분들이 조금 지금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사법부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버티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에서라도 조금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그래야 약간 협상이 되거나 딜이 돼서 사법부의 본질이나 뭐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키면서 이번에 문제됐던 걸 해결할 수 있는데 그 검찰 2%스 맨날 올라오는 것처럼 판사님들도 코트넷에 조금 이제 양심에 따라서 조금 나서 주셨으면 그래야 우리가 사법부의 편을 좀 더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일부분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나서지 못해서. 근데 지금 법원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실질적으로 복지부동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복지부동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양승태 때 법원행정처가 하도 조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요만한 거라도 책 잡히면 내가 끌려가서 조사받거나 검찰 수사 대상이 되거나 이럴까봐 본인의 안위 때문에 모신적이 아무것도 됐구나. 하지 네.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지 뭐 그렇다고 해서 조의대 대법원에 뭐 협조한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뭐 조의대가 좋아서 아니에요. 거기에 뜻을 같이 해서 아니에요. 그냥 나의 일신에 요만한 거라도 틈이 생겨서 혹시라도 내가 피곤해질까봐 그게 싫어서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그때가 제가 19년도에 행정처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한복판에 있었는데 네. 정말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트라우마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그때 근데 같아요.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근데 예. 결과적으로는 내 앞길 막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느 그 장난삼아 이런 얘기 드렸어요. 한글 파일을 뭐 법원이나 검찰이나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검찰 측에서 그렇게 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검찰 양식은 이제 검사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데 법원 양식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복붙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문서 정보를 눌렀더니 뭐 울산 이쁜이 막 이런 식으로 뜬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계속 양식을 복사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막 비꼼을 당하고 수치를 좀 많이 당했어요. 검찰들한테. 아, 왜냐- 판사한테 검사가 네. 수치심을 줬다. 너네 양식도 그런 식으로 하냐? 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조사할 때 판사들을 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모멸감을 준 거예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예. 그 전에 모범생한테. 그러니까. 그 전에 네. 판사님들의 검사에 대한 그 관점은 공부 못한 애들이잖아요. 소위 제가 그때 1년차 때는 검찰청에 있었고 2년차 때 대법원에 가서 근데 시민들이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법연수원이 1등부터 몇 등까지는 그쵸. 판사, 뭐 대부분 판사를 가고 50등까지. 물론 특이하게 검사가 하는 분도 있지만은 네. 51등부터 몇 등까지는 대체로 검사, 등위별로 그다음에 나뉘기 그 때문에 밑에는 변호사. 제가 이렇게 그 행정처 되니까. 소속일 때 1년차 때 검찰청 피해자 지원 담당관이어서 대검에 가서 그 강의를 하게 되는 법무관인데 강의를 한다고 되게 진짜로? 영광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자랑스럽게 이제 주변에 나 이제 대검에 강의 간다 했더니 아는 판사님이 재미삼아 근데 걔네 공부도 못하는데 알아듣겠어요? 아유, 이거 아무튼 그런 네, 상황인데. 농담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가 봅니다.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그 세종 국제 컨퍼런스라는 데 가셔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은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뭔가 좀 알아들을 말똥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 좀 진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그 민주당에서는 우회해서 대통령을 비판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거는 어폐가 근본적으로 있다. 왜냐하면 왕정 국가에서 통치의 수단으로 법을 활용한 게 활용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핵심은 그 지금 사법부 독립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사법 독립을 얘기를 했고 그렇죠. 주장을 하는데 잘 들어보면 검찰이 독립을 얘기했어요. 검찰 독립을 주장하면서 오늘날 검찰이 이 꼴이 된 거거든요. 근데 사법부도 검찰과 똑같이 되어가고 있다. 자기들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사법부가 독립돼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파기환송 결정을 합니까? 이러면서 본인들이 사법부 독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적어도 두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원 안에서 이것은 잘못됐으니 직위원 손떼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재판부에서 떠나도록 하는 게 맞겠다라는 조직 안에 결정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 회사에서도 어떤 사원이 문제적 행동을 하면 회사 안에서 문제가 돼서 그 사람은 놔두고 건강하게 조직을 그렇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네. 마련합니다. 이게 매우 상식적이고 건강한 조직의 일반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검찰이, 우리 법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질 않아요. 입으로만 독립을 얘기하지 무슨 독립적 행태를 하고 있습니까? 독립된 사법부가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거꾸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돌려주는 말이 있다고 기분 나쁘게 돌려드린다면은 네. 본인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싫어하는 말일 수 있을 거예요. 사법살인이 일어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정적을 죽이거나 탄압할 때 법원이 활용되는 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 같은 법원입니까? 예를 들면은 오.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같은 법원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이 세종대왕 비유를 한다면은 그렇죠. 저도 그런 비유를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세종대왕 네. 비유를 하자면 세종대왕님도 역도에게는 가차 없었을 거다. 역도의 우리들에게 단역죄는 세종대왕님도 인지하지 그럼요. 않았을 거다. 네. 예, 저- 아니, 그리고, 근데- 예, 제가 법원행정처 가기 전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있었고 그때가 아, 딱 그래요? 공경수사권 조정으로 난리가 났을 때였고 뭐 그때 문무일 총장님 계실 때였는데 네. 그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검찰 내부에서 검사님들이 회식 때마다 말씀하실 게 독립이었습니다. 독립. 우리를 인사 독립을 해줘 독립을 해주면 우리는 알아서 잘할 수 있는데 자꾸 정치권이 우리를 건드려서 정치화되는 거다라는 결론으로 점점 독립을 시켜줬고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가 이 괴물들이 나타난 거죠. 이 사달에 이르게 된. 근데 거기에 특수부 둘이 나눴을 때 특수로 해갖고 몰아갈 때 그걸 지켜보던 일반 형사부 검사들이 위험하긴 하겠다, 위험하다라고 했지 나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괴물이 된 다음에도 사실 딱히 막 비판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검찰이 지금 해체의 수준에 간 건데 판사님들도 동일합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지규현 판사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이끌고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비슷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사실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사법부에 대한 비난도 비판도 나오다 보니까 바뀌는 측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기현 재판부에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내란 재판 이렇게 중요한데 속도가 심리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려 이랬더니 그 전성배 건진법사 이제 공판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쉽게 얘기해서 첫 공판 준비 절차 정식 기일은 아니고 열렸는데 그 이진관 재판장이 형사 합의 33부 서울중앙지법 이런 말씀하십니다. 특검법의 기한 제한 등 여러 신속 진행 조항이 있다. 그러니까 기일마다 특검 측에서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하는 게 좋을까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빠르게 달리겠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노상원 같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재판이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구형 날짜까지 이미 잡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결같이 다 조이대 코트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봤을 때도 이 사건은 중차대하고 우리 역사의 한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들 스스로가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빨리 심리하겠다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서울고법 3대 특검에 따라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라고 고법이 빠르게 그건 위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근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명태균 재판 저희 지금 창원에 저희가 재판 네. 가는 것도 첫날 이 내년 1월 거까지 재판 일자를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날 나는 무조건 끝낼 거니까 그 안에 너네 이 안에 어찌고 먹든 뭐하든 다 제가 해라. 끝낼 거니까 그때 알아서 주장 잘해라. 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원래 이런 조금 사이즈가 크다 싶으면 원래 그렇게 스케줄 조정 다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지규현 판사가 이례적인 거예요. 지규현 재판부 그러니까, 자체가 네. 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침대 축구 하듯이 차일피일 미루고 무슨 그 행사 MC 보듯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판사가 제지를 하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심지어 김용현 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측이 요구해가지고 재판 중지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엄중한 내란 사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어요. 역사에 없는 일이고 세상에 세계 OECD 11대 경제대국에서 어디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창원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침대 축구를 김영선 전 의원이 시도를 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자기는 눈이 아파서 하루에 뭐 세 쪽밖에 못 보기 때문에 만 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막 이런 바로 옆자리에 저는 그러니까 피고인 변호인이다 보니까 저랑 어깨를 붙이고 있는데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정말로? 그 사건을 분리해달라, 병합을 해달라, 기일을 해달라 할 때마다 재판장이 다음이요. 그러니까 재량이 네, 재량. 변호사님 말려주시고요. 판사의 재량인 거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그게 재판 진행입니다. 근데 그렇게 김영선 의원도 판사 출신인가요? 아닌가? 변호사 법조인 출신으로 알고 계신데 자기가 읽을 수가 없다. 아니, 저도 사실은 그래서 판사들을 사실 좀 많이 만나봤어요. 네. 뭐 술도 먹고 네. 속된 말로 이제 같이 뭐 이제 쉽게 노래도 부르러 가고 노래 이상한 데 아닙니다. 이거 지금 노래방 가는 거예요. 네. 다 해봤는데 네. 사실 그 속한 직종마다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데 판사들은 대체로 자기 흉금에 있는 마음을 잘 안 드러내요. 그렇죠. 원래 그게 스타일이에요. 직업의 스타일. 어쩔 수가 왜냐면 없죠. 그게 노출되는 순간 유무죄가 들키는 순간 자신에 대한 온갖 비난이나 화살 혹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늘 늘상 대화할 때도 남의 얘기를 들어주지 자기 주도적으로 잘 안 합니다. 그런 속성이 있다 보니까 노래방에서도 듣기만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를 전화해서 노래 부르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좀 이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법원이라는 것도 너무 조이대 대법원장 지기현 부장판사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안엔 사실은 건전한 양식을 가진 판사들이 또 많이 훌륭한 분 있어요. 많죠. 훌륭한 분들이 아니, 근데 많고. 저는 그렇게 훌륭한 판사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네. 조직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가 계속 코트넷에 글을 쓰고 그 조이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당시에 직격을 했었죠. 5월 1일 날 그 조이대 대법원장이 그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을 때 몇 명, 한 3-4명인가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뭘 했냐면은 전국 그 법관회의를 열어가지고 마치 네. 조이대 대법원장과 지규현 판사의 이 말도 안 되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하여 본인들이 의견을 모을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전국 법관회의를 열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뭔가 사법부 독립이 웅변될 만한 뭔가가 나오겠구나라고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2차로 또 법관회의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좀 의견이 안 모였을 수 있지만 두 이번에는 번째는 제대로 하겠지. 하겠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법원장 회의 열었지만 이거는 사실상 과거하고 다르게
법원장들을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조희대와 뜻을 같이 하는 조희대와 아이들이 모여서 회의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이렇게 조직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왜 판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법부 독립시켜달라고 하면 독립적인 객체, 주체들처럼 행동을 해야 국민들이 네. 그래 사법부는 독립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작금의 사태를 보십시오. 그분들에게 독립권을 줬다가 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장윤 선배가 같이 밥을 안 먹어서 말 똑바로 하시다. 난 노래도 안 불렀어. 그리고 그냥 개인의 이익으로 봤을 때도 조만간 대법관 자리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조금 여기서 선명함을 들여낸다고 하면 좀 본인의 일신에도 좀 꼭 불리하지만은 않을 거다. 그런 그러니까요. 말씀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정치적인 자기 정치 차원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좀 그쵸. 각자 직역에 뭐 기자들도 뭐 막 그런 정치하는 기자들이 있는 반면 열심히 자기 기사 쓰는 기자들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판사들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자기 일을 대표해서 이상하게 조직이 가고 있을 때 소리를 내야죠.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자꾸 제가 법원에 대해서 그 약간 쉴드를 치는 것처럼 보여서 좀 이상하긴 한데 아니 나 큰일 났네. 재판 걸려 있는데. 애초에 그 집단 자체가 그 조직화나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한 약간 알러직한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무관 1년차 때 검찰에 있다가 그 2년차 때 법원으로 가서 가장 놀란 점은 모이질 않아요. 모이는 것 자체. 맞아, 그게 네. 특성이야. 모이는 것 자체에 안 모여, 안 대해서 모여. 예. 되게 부담스러웠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판사님들끼리 스몰 토크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의 사건에 코멘트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같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판사 출신 정치인들도 그래요. 검사님들은 그냥 야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바로 나왔는데 반해서 판사님들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덜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에 따라 누가 조직되지 않아도 되니까 본인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진해서 사법부를 좀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좀 조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하나 했는데 민주당 국회 법사위 주도로 여당 주도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했는데 투표자는 2,600명이고요. 응답자의 96%가 잘한 결정, 네, 4%가 잘못한 결정 이렇게 나왔는데 좀 잘못한 결정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좀 얘기를 더 하기가 약간 네. 좀 머쓱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안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안 나오니까 문제겠죠. 그렇죠. 그죠? 안 네.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또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주요 증인들의 입을 열게 해서 네. 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정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최종 꼭지를 따는 일인데 이 청문회를 계속 해가지고 저렇게 공박을 해놓으면 열리던 입이 도로 닫힐 수가 있다. 희석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좀 그게 좀 걱정이다. 근데 그것도 있는데 저희 그 최상병 사건 청문회 엄청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예. 그게 이제 위증 업보가 세게 들어왔을 때 그게 또 트리거로 작용을 해서 아. 발언을 하게 만드는 또 그런 역할을 역할을 하기도 하는군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청문회 때 물론 질의를 좀 잘해 주신다고 하면은 또 소기의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어제 이제 국회에서 했던 청문회 보면 느낀 거는 사실 예전에 평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라고 하면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아.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근데 확실히 달라진 환경이란 게 무서운 게 어제 검사 출신들 포함해서 검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어제 그 내 정도면. 신흥석 네. 검사장이 뒤로 네. 갈수록 말씀을 아주 그냥 아무튼 간에 네 잘못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그런 모습이 좀 네. 현 정부 들어가지고 또 여당 중심의 그런 국회 운영에서 달라진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